네, 10시가 지났습니다만, 네, 고성호 칼럼, 세 번째 칼럼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이 해법 제시에서도 제일 먼저 나온 것이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였습니다. 한일국교 정상화의 청구권 협정이 어제 해법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1년여에 걸친 대학생들과 시민들의 6.3 사태라는 이 반대 데모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국교 정상화 협정에 정식으로 조인합니다. 한국에서는 외무장관 이동원, 한일회담 수석대표 김동조, 일본에서는 일본 외무장관 시나 에스사부로, 한일회담 수석대표 다카스기 시니치 간의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 징용 문제,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핵심이 되는 근거는 청구권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입니다. 청구권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수탈해 갔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이 손해배상을 국가 차원에서 한다는 겁니다. 일본은 3억 달러의 무상자금을 주고 2억 달러의 장기저리 정부 차관 그리고 3억 달러 이상의 상업 차관을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965년에 한일조약이 체결되고 그리고 이 청구권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거해서 실제로 이 자금이 들어옵니다. 일본은 그 후 1965년 후 북한에 편중되어 있었던 외교를 중단하고 북한과의 정치적 교류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아직 그때 포기한 북한과의 정치적 교류 때문에 지금도 일본과 북한 간에는 국교가 없습니다. 한일 양국 간의 청구권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서 5억 달러의 대일 청구권 자금이 1966년부터 10년 동안 도입되는데 이 돈은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농림, 수산업, 광고업, 과학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 확충, 서비스 부분 등 광범위하게 사용됐습니다. 대일 청구권 자금이 1966년에서 1975년 10년 동안 한국 경제 운영에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기능을 했는가? 이 청구권 자금에 의한 고정자본 형성 기여도 제조업의 3.9%, 건설업의 3.8%, 농림수산업의 3.7%, 그리고 전기수도의 21%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자금에 의한 자본 도입액의 비중은 연평균 3.2%였는데 청구권 도입이 시작된 1966년에는 28%나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0.7%. 그러니까 이 돈이 없었으면 우리가 근대화에 시드머니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국민 총생산에 대한 기여도 연평균 1.4%에서 1.61%를 차지합니다. 국민 총생산에 대한 대일 청구권 자금의 기여도가 이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재단을 통해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한다고 할 때 이 재단의 돈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와 관련해서 포스코를 비롯해 16개 가량의 기업들이 자발적 기부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왜 포스코를 비롯한 16개 기업의 자발적 기부가 우선 보도되냐? 이 16개 가량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지어진 회사들이니까 그래요. 청구권 자금의 수혜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이 청구권 자금이 없었으면 포스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일 청구권 자금 속에는 징용으로 고통받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지금의 포스코를 이루고 지금의 국내 굴지의 기간산업을 이뤘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부를 통해서 제3자 변제를 통해서라도 피해자들한테 배상하고 보상해야 될
도덕적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를 비롯한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의 자발적 기부로 우선 기금이 조성되고 추진될 것이고 동시에 일본 기업의 참여도 원칙적으로 열려있다. 이렇게 설명되는 겁니다. 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결단,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입니다. 이 결단을 2023년이죠.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를 국민한테 알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를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겠는데 1965년이니까 50년 전 아닙니까? 58년 전입니까? 이 역사적 통찰력과 해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저는 정말 가슴 뭉클하게 이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문을 다시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58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엄청난 정치적 부담과 1년 넘게 박정희 정권 타도를 외쳤던 그 데모 시위 군중에도 불구하고 1965년에 한일국교 정상화를 성사시키고 그리고 나서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58년 전에 있었던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대국민 담화, 이것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역사적 결단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65년 6월 23일 대통령 박정희의 담화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일본 동경에서 한일 양국의 전권 대표 사이에 양국 국교 정상화에 관한 재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우리나라의 가장 어렵고도 커다란 외교 숙제였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소신의 일단을 밝혀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한 민족, 한 나라가 그의 운명을 개척하고 전진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국제 정세와 세계 조류에 적응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 정세를 도외시하고 세계 대세에 역행하는 국가 판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불행을 가져오고야 말았는가는 바로 이조 만렵에 우리 민족이 치른 뼈저린 경험이 실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제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적은 국제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공산주의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와 손잡을 수 있고 벗이 될 수 있다면 누구하고라도 손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고 내일의 조국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감정을 참고 씻어버리는 것이 진실로 조국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중공의 위협이 나날이 증대하여 가고 있고 국제사회가 이른바 다원적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위치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반세기 전에 우리가 겪은 민족의 순환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민족의 번영을 기약하는 현명한 판단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아니 수백 년간 우리는 일본과 깊은 원한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독립을 말살하였고 그들은 우리의 부모 형제를 살상했고 그들은 우리의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과거만을 따진다면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무친 감정은 어느 모로 보나 불구대천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 각박한 국제사회의 경쟁 속에서 지난날의 감정에만 집착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제의 원수라 하더라도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들과도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국리민복을 도모하는 현명한 대처가 아니겠습니까?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제 문제가 우리만의 희망과 주장대로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자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제반 여건과 선진 제국의 외교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국가 이익을 확보하는데 선의를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외교란 상대가 있는 것이고 또 일방적 강요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이치와 조리를 따져 상호간에 납득을 해야 비로소 타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일 간의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정과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양국은 비단 지리적으로 가깝다든지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극동의 같은 자유국가로서 공동 운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공동의 관계는 호혜 평등의 관계요, 상호 협력의 관계이며 또한 상호 보완의 관계입니다. 한일 양국 간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 순간에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깊이 다짐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독립국가로서의 자주정신과 주체의식이 더욱 확고해야 하겠다는 것이며 아세아에 있어서 반공의 상징적 국가라는 자부와 긍지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국민의 일부 중에 한일 교보의 결과가 굴욕적이니 저자세니 또는 군사적 경제적 침략을 자초한다는 등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매국적이라고 극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들의 주장이 정부를 편달하고 정부가 하는 교보의 입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이것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의 주장이 진심으로 우리가 또다시 일본의 침략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경제적으로 예속이 될까 걱정을 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들은 어찌하여 그처럼 자신이 없고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을 집어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굴한 생각, 이것이 바로 굴욕적인 자세라고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두 나라 국민이 참다운 선린과 우방이 될 수 있고 없는 것은 이제부터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협정문서의 조문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대들의 한국이나 한국 국민에 대한 자세와 성의 여하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대들은 일본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역시 믿을 수 없는 국민이다 하는 대일 불신 감정이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또다시 싹트기 시작한다면 이번에 체결된 재협정은 아무런 의의를 지니지 못할 것입니다. 한일 국교 정당화가 되면 우리는 또다시 일본의 침략을 당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지만 이러한 열등의식을 버려야 하는 동시에 이와 반대로 국교 정상화가 되면 당장에 우리가 큰 덕을 볼 것이라는 천박한 생각도 우리에게는 절대 금물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일 국교 정상화가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관건을 우리의 주체의식이 어느 정도 건재하느냐,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바르고 우리의 각오가 얼마나 굳으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2700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다 같이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58년 전 그 수많은 1년 넘게 진행된 학생 시위를 물리치고 한일국교 정상화를 성사시킨 박정희 대통령이 도쿄에서의 한일국교 정상화 협정에 조인한 다음 날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한 내용입니다. 58년 전 박정희 대통령의 이 결단, 이것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경고했던 그 국내외 정세,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바로 이런 역사적 통찰력을 가지고 50년, 100년 조국의 미래를 향해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을 그 의미를 짚어보면서 다시 한번 역사의 거인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